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분들은 뭔가가 의문스러운 게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개인인생이 진행도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인생 이런 경우 진행이 느려요. 이런 경우 진행이 느려요 하는 타이틀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인생은 보통 지역별로 진행 속도가 좀 다 달라요. 이제 그 지역 법원의 규모라든지 법원 자체 내에 처리하는 어떤 규칙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법원에서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개인인생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의문을 법원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법원은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냐? 신청 채무자한테 그걸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소득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최근 취업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몇 년 동안 이분이 월급이 300만 원씩 쭉 받아왔어.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월급이 230만 원이 됐어. 그럼 법원이 그걸 보고 월급이 깎였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법원이 생각해 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 70만 원이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실제 그렇게 급여가 작아졌는지 그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납득이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또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개인인생의 전제 조건은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취업하신 분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원은 의문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바로 취업하고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모든 법원에서는 공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소득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개시 결정을 내려줘요. 근데 소득이 꾸준했던 사람들은 이 3개월, 6개월 작업이 없고 바로 개시 결정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안에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는 5개월, 6개월이 넘어야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청 채무자가 최근 대출이 많지만 그 최근 대출 소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예요. 봐보세요. 어떤 신청 채무자가 최근에 5천만 원을 3개월 전에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그 이전 채무를 갚는 데 쓰이거나 뭐 병원비에 쓰이거나 이렇게 정확히 소명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크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5천만 원이 어디다 썼는지 소명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법원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소명해 어디다 썼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소명하고 막 만들고 해야 돼요. 근데 소명이 안 돼.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돈을 숨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법원은 그 돈을 그 신청 채무자의 개인 재산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으로 잡게 되면 변제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이러면 다시 시간이 2달, 3달 또 훌딱 지나갑니다.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의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할 때,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 안 되시죠? 금융권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사채까지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로. 이게 보면 있잖아요. 어디 신문에 인터넷 같은 데서 뭐 금리 얼마에 얼마 빌려주면서 연락하면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럼 그 자리에서 현금을 얼마를 줍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주고 그냥 사용증에 돈 빌린 사람 이름만 적고 가져가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걔네 신청할 때 이 채권자에 대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왜?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났어. 현찰 받았어. 아는 거라고는 핸드폰 번호야. 이럴 때 또 시간 쫙 늘어나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이 많은 경우. 자, 여러분들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채권자들한테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의 신청이 그냥 단순하게 뭐 액수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네, 뭐 소득을 숨겼네 이런 것들로 이의 신청 들어오면 다시 그거 소명하라고 계속해서 법원이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이거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주식이나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수익도 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수익과 손해를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의 채무를 지었는지를 특정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어. 근데 법원이 뭔가가 의문스러운 게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든 걸 소명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내가 단순히 공무원이야. 근데 어쩌다가 채무 5천만 원이 있고 그것도 금융권 하나야. 그 다음에 사행성 채무도 없고 그냥 깔끔해요. 그러면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쳐봐요. 공무원 딱 급여 정확하죠. 그 다음에 내가 갚을 채무 5천 정확하죠. 그 다음에 그 5천만 원 어디 사용 명확해. 이런 분들은 금방 끝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분들은 뭔가가 의문스러운 게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개인회생이 진행도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